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22번째, 122번째 컨텐츠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 글자입니다. 아주 어렵지도 아주 쉽지도 않은 글자인데요. 이 글자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제가 조사한 내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자는 창자를 뜻하는 창자 장자입니다. 한국 어문의 기준으로 4급에 배정되어 있고 총 13획으로 되어 있네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한번 다시 써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이렇게 됩니다. 창자, 장자 13획입니다. 자, 이 글자는 보시다시피 육달월, 그냥 달월이 아니라 고기 육자입니다. 육달월과 볕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볕양자라고 하면 이렇게 생긴 볕양자를 떠올리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생긴 글자이고요. 원래 이 글자 자체가 볕양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게 창자라는 뜻도 있지만 충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인 거죠.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마음 심자도 여기에 들어있다. 의외로 이 부분을 잠깐 기억하고 계시면 뒤에 설명을 드릴 때 조금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설문해자를 찾아보지 않을 수 없죠. 설문해자를 보겠습니다. 대소장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창자를 말한다. 대장과 소장을 모두 말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육의 뜻과 고기라는 고기 육자의 뜻과 역 혹은 이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나타나 있다. 이 부분 잘 해석이 안 되죠. 이건 역 아니면 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거 양자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양자니까 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뜻, 이것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은 이렇게 써야 되죠. 제가 순간적으로 헷갈렸습니다. 이게 역이니까요. 자, 발음은 직과 량의 반절법을 쓴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장이 되네요. 그래서 양과 비슷하다고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장이라고는 하지 않고 이런 우리 도금은 없죠. 우리 보통 단모음 정도로 하는데 그래서 그냥 장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창자라고 할 때 창자도 이 글자인데 그럴 때는 도금이 오히려 창으로 바뀌죠. 왜 도금이 두 개가 있는지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문해자에서는 그렇군요. 이렇게 됐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글자는 볕양자이고 원래 볕양자의 초기 글자다. 그리고 볕양자는 볕, 햇살 이런 뜻인데 크다, 길다의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볕양자 이따 잠깐 살펴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길다의 뜻이겠죠. 말 그대로 인간의 장기 중에 가장 긴 것. 그래서 긴 장자를 쓰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건 뒤에 잘 설명드릴게요. 자, 창자 장자 계속 보겠습니다. 창자 장자에 육달월이 나왔죠. 이번 기회에 육달월과 달월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육달월은 고기 육자에서 왔고 나중에 우리 번체자를 보실 텐데 타이완에서는 이걸 이렇게 지켜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해야 고기 육자를 간략화한 육달월이 되고요. 보통 좌측 변에 위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 창자 장자와 거의 동자이고요. 물론 이거는 팽창할 때 늘어날 창도 됩니다. 얘가 창이거든요. 팽창할 때 창자인데 긴 것과 같기 때문에 이 글자와 같습니다. 이따 동자 한번 설명할 때 설명 다시 드릴게요. 배복자, 살질, 비자, 그죠?
뇌자, 그죠? 포자, 그다음에 막, 예, 저 각막할 때 막자, 회, 날고기죠. 그다음에 성,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릴성자입니다. 보통 왼쪽에 이렇게 있죠. 네, 오른쪽에는 네, 음을 나타내는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네, 고기와 관련이 있다.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사람의 혹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 고기 혹은 신체의 장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그 장기가 왼편에 육달월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육달월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왼쪽에 있으면 육달월, 이걸 굳이 이제 표시를 한다면 이렇게 표시해서 구분을 하겠죠. 오른쪽에 있다면 네, 당연히 하늘에 떠 있는 달을 얘기할 겁니다. 보통 우측편에 위치한다. 네. 잘 알고 계시는 밝을 명, 기할 기, 아침조, 그렇죠? 삭자죠. 네, 초하루 삭자. 그 다음에 조수할 때 조자죠. 발할 망자까지 오른쪽에 이렇게 달월자가 있으면 이건 당연히 네,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이럴 때는 그냥 달월자로 쓰시면 됩니다. 모두 다 달과 관련이 있는 한자들입니다. 자, 왼쪽에는 있으면 육달월, 오른쪽은 달월인데 우리는 이거를 둘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달월자처럼 씁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보통 좌측편에 위치하는 거, 보통 우측편에 위치한다고 말씀드린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번 기회에 한번 예외도 알아보겠습니다.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는 몽롱할 몽자, 몽롱할 롱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왼쪽에 달월이 있지만 이것은 육달월이 아니라 달빛의 흐릿할, 달과 관련된 어스름한, 어렴풋한, 아니면 잘 보이지 않는 뜻이기 때문에 하늘에 떠 있는 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두 번째 예외는 옷복자입니다. 옷복자에도 왼쪽에 달월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육달월이냐? 그런 건 아니고 이것은 나중에 자원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주자가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달월로. 근데 배주자로 안 쓰기 때문에 지금 옷복자는 배주자가 바뀐 거기 때문에 왼쪽이더라도 달월의 뜻이 아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오랑캐 호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한국 어문에서는 돼, 오랑캐 돼의 호자로 쓰이는데 이 오랑캐 호자 같은 경우도 원래는 수염, 턱 및 살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왼쪽에 써야 되는데 이게 오른쪽에 이렇게 쓰였는데 이게 달과 관련이 아니라 오히려 턱과 관련된 육달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몽롱할 때 이글 두 글자 옷복자 오랑캐 호자가 조금은 이런 기본적인 법칙에는 서는 예외다, 예외적인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제외하고는 왼쪽이면 육달월, 오른쪽이면 달, 하늘에 있는 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 컨텐츠를 만들면서 겸사겸사 정리를 잘 했습니다. 계속 보시죠. 창자, 장자, 갑골문과 금문 어떻게 생겼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만 아쉽게도 갑골문과 금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 소전만 있느냐? 소전은 있죠. 설문해자가 있었기 때문에 허신이 이 글자를 보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의 비슷한 글자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볕 양자에 대해서도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볕 양자에도 오늘 햇볕이 이렇게 태양빛이 쬐는 이런 모양이겠지만 이게 길다의 뜻도 아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연 그러할지 갑골문 한번 보겠습니다. 갑골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 햇살이 내리쬐는 것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다음인 금문에서는 조금 더 이런 햇살을 표현한 걸 알 수 있고요. 소전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돼 있고 햇살 모양을 좀 더 강조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볕 양자가 이렇게 쓰이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참고로 볕 양자는 죄송합니다. 이거 창자 장자가 아니죠. 수정했습니다. 볕 양자는 특급에 해당하고 그러니까 배정 한자에 있긴 있지만 가장 어려운 급수의
배정이 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왕 나온 김에 이것도 나중에 금일 한자로 따로 떼어내서 설명드릴 수도 있겠지만 설문의자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는 것이다, 열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 그 다음에 날일자, 한일자, 그렇죠? 말, 물자 세 개가 다 뜻을 담당하고 있다. 일설에는 페이양, 비양, 날리는 모습이라고도 하고, 혹자는 또 이것을 장이라고 한다. 이 장자는 길다 혹은 자라나다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길다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죠? 의미의 일관성을 위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죠? 이게 이 강자는 굿셀 강자와 같은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글자가 본자고 이 글자가 속자이죠. 강자의 본자. 이 글자와 이 글자가 통하기 때문에 굿센 것이 이거 중자입니다. 무리 중자 아시죠? 이 중자. 이 중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사람 셋이 태양 아래 모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강한 것이 굿센 것들이 모여 있는 이 모양입니다. 그렇죠? 모양. 모양 모자의 옛 글자죠. 그런 모습이다. 굳센 것이 모여 있는 모습이라고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거는 뭐 지금 이 글자를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혹자는 길다라고 이것을 이야기한다. 볕 양자를 햇빛이 이렇게 길게 내리쬐나 보죠. 이렇게 길게. 그래서 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창자 장자도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창자 장자 다시 보겠습니다. 이 글자의 동자는 통자는 이 글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육달월에 긴 장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 가장 길게 생긴 것이다. 소장이든 대장이든 길게 이렇게 꼬아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자가 이 글자가 통한다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글자는 지금은 불창자로 쓰입니다. 팽창 이렇게 쓸 때 그렇죠? 이 고기가 뭔가 길어지거나 커지는 걸 말하죠. 붙는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불창자로 오히려 쓰이고 창자 장자는 이것만 담당하게 되었다. 속자에는 이 글자도 있고요. 간화자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간화자는 이렇게 한 번 했습니다. 하나 이렇게 둘 셋 이렇게. 이거 쓰기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데 중국에서는 대륙에서는 그것마저도 지금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창자 장자 말고 창자 창자도 있는데 이 도금은 어디서 왔느냐? 옆에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어 발음에서 왔다라고 국어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창자는 중국어로 장즈라고 얘기하는데 장즈. 창자 장과 우리 창자를 둘 다 쓰죠. 예를 들어 음식 중에 대창이 있고 막창이 있고 곱창이 있고 실제로 창자라는 말에도 이 창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보통은 이게 창자 장자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창자 장도 있고 창자 창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의자에서는 이 발음을 장이라고 지금의 그 의문을 기준 따지면 장이라고 발음을 했고 우리는 장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창자, 대창, 막창, 곱창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굳이 이걸 창이라고 발음한다. 이 창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어 발음에서 왔을 확률이 매우 높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자에 대해서 대창, 곱창, 막창이 나왔으니 제가 준비한 부분 좀 설명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대창, 대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굳이 이 소에 있는 대장을 큰 창자를 대창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람의 창자와 구분하기 위해서 일부러 중국 발음을 차용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대창, 긴 발음이네요. 소의 큰 창자다. 곱창도 마찬가지죠. 곱창이라고 하면 소의 작은 창자를 얘기한다. 그렇군요. 우리가 먹고 있는 곱창은 소의 작은 창자. 그래서 소창이란 말은 조금 생소하긴 한데 소창이라고도 부르는 것 같습니다. 대창과 소창. 소창은 특히 곱창이라고 얘기한다. 여기서 곱은 당연히 눈곱할 때 그 곱을 얘기하겠죠. 조금은 지저분하게 보이지만 그 창자 안에 끼어 있는 기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몸에 특히 좋지 않지만 맛은 있는 것이죠. 지방이 있기 때문에. 자, 막창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 이 막이
마지막의 뜻이겠죠. 그래서 소나 양같이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위가 있는데 첫 번째 위를 양이라고 하고 양. 혹자는 이 양껏 먹어라 할 때 이 양을 이 첫 번째 혹위인 양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의견이고요. 두 번째는 벌집 위입니다. 그물 위, 벌집 위라고 하고 첫 번째가 양, 두 번째가 벌집 위, 세 번째가 안주로 잘 나오는 겹주름 위인 세 번째가 천엽입니다. 그렇죠? 1000개의 잎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듯하다. 뭐 이렇게 해서 붙인 이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막창은 어디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 마지막, 맨 마지막 위. 이것도 주름 위라고 하는데 겹주름 위랑은 좀 다르죠. 이것을 주로 막창이라고 하는데 주로 고기로 이를 때 쓰는 말이다. 고기를 먹을 때 우리 막창이라고 얘기한다. 근데 그게 창자가 아니라 위다. 마지막 위인데 소장이랑 소창이라고 해야겠죠. 소니까 작은 소자. 소창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막창이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막창이라고 들으면 소장의 마지막이던가 아니면 대장의 마지막 정도로 해서 항문과 가까운 거나 대장에 가까운 그런 장을 생각하시겠지만 창자를 의외로 막창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아니라 위였군요. 위의 마지막 부분. 그래서 홍창이라고도 한다. 붉은 홍자도 쓰기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창, 큰 창자, 곱창, 작은 창자, 막창, 위, 네 번째 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천엽도 저는 좋아하고 이 마지막에 막창도 좋아하는데 양과 이 벌집 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도 가끔 해장국으로 먹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금은 이건 알고 먹으면 조금은 징그러운 느낌도 들긴 합니다. 장도 되고 창도 되는데 특히 소의 창자일 때는 창이라고 많이 쓰더라. 사람의 창자와 구별하기 위해서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마당 장자도 사실은 있죠. 이 마당 장자는 왜 이렇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창 말고 막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광산에서 제일 안쪽에 있는 지하의 끝부분을 막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막장 드라마, 뭐 막장이다라고 좀 보통은 좋지 않은, 거기가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그죠? 그 갱도 중에서도 가장 끝부분이어가지고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막장을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세계일보 그 신문을 보면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조관일 석탄공사 사장, 광산은 광부들의 삶의 터전이니 비하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항의글을 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막장 드라마, 막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얼마나 서운하고 그렇죠?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표현은 가급적 쓰지 말자라고 했지만 글쎄요. 지금도 그냥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일리 있는 항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미 대중들이 이 언어를 두루두루 쓰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막장과 막창은 많이 다르다 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장까지 가져왔습니다. 다시 창자 장자로 돌아옵니다. 우리나라는 창자 장이라고 얘기하고 창이라고도 얘기하죠. 중국어 발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이라고 발음합니다. 우리의 이 발음을 우리가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창자라는 거는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서는 특히 타이완에서는 이 6달러를 이렇게 쓴다고 말씀드렸죠. 가장 보수적으로 6달러를 구별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타이완 쪽입니다. 물론 홍콩, 마카오도 이렇게 구별을 하는 것으로 압니다만 타이완이 훨씬 더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일본에서는 우리랑 같네요. 그래서 발음은 초 이렇게 발음하고 하라와타나 와타라고 해서 이거는 내장을 얘기합니다. 특히 동물의 내장도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일부러 사람의 장은 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창자 장자가 들어간 단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장염인데 이 발음이 의외로 장염이 아니라 장염이라는 사실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장염, 간장, 그 다음에 위장, 맹장, 단장, 여기에 대해서는 고사도 있고요. 환장,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설명드려도 될 정도로 상당히 단장과 환장은 여기에 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장염입니다. 우리 보통 장염이라고 하는데 의외로 이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장염이 맞다. 장은 길게 발음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의학, 창자의 점막이나 근질에 생기는 염증이다. 세균 감염이나 폭음, 폭식 따위로 인해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따위가 나타나는데 급성과 만성인데 대기 급성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세균 감염도 되지만 폭음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폭식을 해도 장염에 걸리는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죠? 매번 저 혼자 장염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일행과 같이 먹었는데도 저 혼자 장염에 걸렸는데 그때 장이 약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폭음과 폭식이 아니었나 스스로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염은 불꽃 염자지만 염증을 일으킬 때 안에 불꽃이 있는 것처럼 열이 발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불꽃 염자를 쓰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발음이 의외로 장염이네요. 두 번째 단어는 간장입니다. 간과 창자를 이루는 말이고 애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간, 마음, 애 했는데 우리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애를 타다, 애 태우다 라고 할 때 이 애가 창자의 순우리말이었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애는 창자는 뜻이다. 간장, 간장이 녹아 들어간다, 간장이 타 들어간다라고 할 때도 가끔 쓰죠. 간과 창자. 그래서 이 애라는 말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장, 애, 이건 창자를 얘기하는데 애가 마르다, 애를 쓰다, 애를 태우다 라고 할 때 이 애는 당연히 아이의 뜻이 아니고 이 창자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창자가 마르고 타 들어가는 느낌은 과연 어떤 느낌일까요? 창자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로는 배알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알이 꼴리다, 뒤틀리다, 배알이 곤두서다. 창자가 곤두서는 듯한 느낌인가 봐요. 배알이 세다. 이건 배짱의 뜻이라고 합니다. 배알, 배짱, 애, 창자 다 같은 말이라고 하니 이번 기회에 참고해 두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배알은 배짱. 이 배짱은 배장에서 왔는데 이것은 배와 장에 사이시옷이 붙었다. 그래서 이게 그죠? 음이 세져서 배짱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죠? 된 소리가 된 거죠. 이렇게 하는데 배와 장을 합친 말 이게 센 게 배짱이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좀 발음하기가 좀 민망하게 하지만 똥줄이란 말이 있죠. 배알, 특히 큰 창자 부분을 낮잡는다는 뜻으로 이르는 말, 낮잡는 뜻으로 그렇죠? 똥줄이란 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 똥줄이 과연 뭔가, 똥줄이 타다, 똥줄 빠지게, 똥줄 나게 달린다, 도망간다라고 할 때 이 똥줄이라는 거는 큰 창자의 부분이니까 항문과 마지막으로 연결된 거죠. 그렇죠? 작은 창자는 큰 창자 연결됐고 큰 창자는 이렇게 당연히 생겼지만 이렇게 생겼지만 우리 그 항문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항문과 연결이 돼서 똥줄이 타다는 것은 이 똥은 대장을 얘기하겠죠. 아니면 항문을 얘기하고 줄 같은 경우는 이 창자를 좀 속되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똥줄이 타다는 것은 항문 쪽이 대장 부분의 끝 부분이 타는 듯한 그런 느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아실 겁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든가 라고 할 때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에 좀 죄송하고 민망합니다만 그런 느낌이 있죠.
학문 쪽과 이 창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무언가 이렇게 그 자극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왜 똥줄이라는 말을 창자와 학문을 대신해서 썼는지는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자, 배알, 배짱, 똥줄까지 창자와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 위장이라고 하죠. 이럴 땐 위창이라고는 안 합니다. 소의 창자만 창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창자라고 할 때. 원래는 장자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의 뭐라 그럴까요? 아니면 애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애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고 사람들도 모르기 때문에 순우리말을 쓰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장, 의학, 위와 창자를 아우러 이루는 말, 속, 이걸 바꿔서 장위라고도 하네요. 속이 뒤집어진다라는 건 위와 장이 뒤집어진다는 얘기죠. 맹장, 끝이 막힌 주머니, 소경 맹자죠. 눈이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모양의 위창자관이다. 물고기, 거머리, 지렁이 따위에 발달하였다. 이건 사람의 맹장이 아니겠죠. 2번이 사람에게 해당하는, 인간에게 해당하는 맹장이겠죠. 척추동물의 작은 창자에서 큰 창자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는 주머니. 그렇군요. 작은 창자, 소장에서 큰 창자, 대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이 맹장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막창자라고도 얘기하고, 아까 우리 막창이라고 할 때, 그렇죠? 위의 끝부분, 소장과 연결되는 소의 위의 끝부분 막창이라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막창자라고 얘기합니다. 맹낭이라고도 하네요. 주머니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망은 막다른 곳이다. 그렇죠? 눈이 멀다의 뜻이 아니라 막다른 곳이다. 예를 들어서 토지 중에 망지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막다른 곳이어서 여기서 더 이상 뻗어나갈 수도 없는 길이 없는 그런 토지를 보통 망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망자는 맹이라고도 하지만 망이라고 해서 막다른 곳이다. 창자의 맨 끝부분이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충수라고 하는데 이것도 재밌죠. 벌레 충자에 늘어뜨릴 숫자인데요. 세로로. 자, 충수 돌기라고도 하는데 막창자의 아래 끝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소장 끝에 붙어 있는 가느다란 관 모양의 돌기다. 돌기라는 표현도 재밌죠. 속이 비어 있고 구부러졌으며 작은 구멍이 있어 막창자와 연결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담소유 병원이라는 홈페이지에서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맹장이고요. 여기 끝에 있는 이 부분을 충수돌기, 마침 애벌레 같은 게 이렇게 늘어뜨려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충수라고 얘기합니다. 충수. 벌레 충자가 들어가서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맹장과 충수는 서로 다른 것인데 우리가 맹장염, 충수염을 보통 통속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보죠. 맹장염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막창자의 아래 끝에 붙어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창자, 장자. 이제 거의 2개의 단어가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글자는 단장입니다. 노래 제목에도 있지만 몹시 슬퍼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함. 단혼. 그렇네요. 장자 대신에 혼자를 그렇죠? 이렇게 교체하기도 합니다. 과연 뜻이 무엇이길래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 똥줄이 타는 것과는 또 다른 아주 슬픈 그런 느낌일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사가 하나 전해져 오는데 이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세설신어의 출면이라는 편이 있습니다. 예전에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위진남북조 시대에 이제 편찬해 낸 건데 이게 원문이에요. 그런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공이죠. 환온입니다. 촉에 들어왔을 때 삼협의 가운데에 이르렀는데 부대 군졸 중 원숭이 새끼를 잡은 자가 있었다. 원숭이가 들어오네요. 그 어미가 광뚝을 따라 슬피 울부짖으며 짜다왔는데 아기 원숭이를 몰래 데려왔으니 그걸 본 어미 원숭이가 울부짖으면서 강변을 따라서 계속 온 겁니다. 100여리를 못 가 상태에서 마침내 배 위로 뛰어들었고 절벽에서 뛰어들었나 그래요. 그래서 바로 숨이 끊어졌다.
기절을 했거나 숨이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절이라고 됐으니까. 어미 배를 갈라보니 아주 잔인하네요. 그죠? 뭐 고사가 그렇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되는지는 몰라요. 갈라보니 창자가 한마디 한마디, 그죠? 장계 촌촌단 이렇게 됐어요. 마디마디 끊겨 있었다. 그래서 환공, 공이 그 이야기를 듣고 경노하여, 노해서 그 근조를 강등시켰다. 이 강등시키다의 뜻인데 내쫓았다라고 하면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비인간적인 동물 학대를 하다니 너는 잘못됐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버렸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자식이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고 애가 탔으면 뭐 실제로 그러지는 않겠죠. 해부를 해보니까 이 창자가 마디마디가 다 끊어져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 이후로부터 단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슬프고 애통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비유할 때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어는 환장입니다. 환장.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인 상태로 달라진다. 환장이라고 하는군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1번의 뜻도 쓰이지만 2번도 가끔 쓰죠. 2번 뜻 보겠습니다.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정신을 못 차리는 지경이 됨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것은 환심장과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일단은 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환심장과 똑같은지 아닌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장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충심, 이 마음심자와 같다. 그래서 장자는 마음이다. 그래서 비슷한 말로는 실성했다, 열광했다, 탐닉했다의 뜻인데 이건 2번의 뜻을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왜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비정상적으로 달라지는 걸 말하는가? 어떤 광경을 보고, 뭐 예를 들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가족의 죽음을 보고 다른 가족들이 환장을 한다는 것은 마음이 확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아까까지 평온했다가 어떠한 광경을 보거나 어떤 경험을 한 다음에 그 마음이 확 바뀌는 거지 다른 사람과 나의 이 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심장이 있지만 이 심과 장이 같기 때문에 환심장도 뭐 저는 같은 뜻으로 봅니다만 이 조항범 교수의 잘못 알고 있는 어원 몇 가지 1편 세국어생활 제15권 제1호 2005년에 발간된 것을 보면 환장은 환심장의 준말이 아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이런 논문이 있으니 전문가의 논문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마음을 바꿀 정도로 뭔가 확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이런 게 환장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원래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여기에 너무 몰두하고 탐닉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런 마음과는 전혀 반대의 마음인 거죠. 그렇죠? 고기를 보면 환장을 한다든가 보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본 다음에 이 마음이 태도가 너무나 180도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환장이라고 할 때 이 장은 뭐 1번, 2번 뜻이 있지만 모두 마음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조금 더 해석이 좀 매끄러울 수 있습니다. 자, 이 그 소논문에서 조항범 교수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가랑비는 이 가늘게 내리는 비가 아니라 안개비다. 가랑이 안개고요. 의학새는 외가리에 가깝다. 그다음에 짱깨는 짜장면이 아니라 장괴, 짱괴. 이건 제가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중국에서 그 캐셔, 그 뭐라 그러죠? 계산대에 그 서 있는 앉아 있는 그 주인을 보통 짱괴이라고 예전에 불렀는데 거기서 속어인 짱깨가 왔다. 뭐 이런 네 가지 단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환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환장과 환심장이 같다고 국어서는 되어 있지만 이게 과연 같은 것인지는 좀 의문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자는 마음 심자와 같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보시면 6가지 단어를 알아보았고 거기에 딸린 추가 정보도 좀 자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6가지 단어 장념,
장염이 아니죠. 그다음에 간장, 위장, 맹장, 단장. 슬픈 고사가 하나 있었죠. 환장, 마음심과 바꿔 쓸 수 있는 창자 장자. 이 6가지 단어를 또 추가로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설명이 좀 길어졌네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한자 122번째, 122번째 글자는 바로 육달월에 볕 양자가 들어갔고 이 볕 양자는 긴 장자와 같다고 해서 장기 중에 가장 긴 장기인 창자 장자 혹은 창자 창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번 창자 장자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많은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이 컨텐츠가 유익했기를 바라며 금일 한자 122번째 창자 장자에 대한 컨텐츠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